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이 최재영 목사가 어제 주거 침입 혐의로 7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재영 목사가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다른 고발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데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사안과 관련해서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발 명목은 그 죄명은 뭐냐면은 건조물 침입, 이게 집이 아니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건조물이라고 하고 네. 건조물 침입이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미 그 고발인 조사는 끝났고 피고발인,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제 그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인터뷰와 관련해 가지고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 동의받고 날짜 잡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주거 침입이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다만 그 법적으로 봤을 때에 그 주거 침입 내지 건조물 침입을 죄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네. 이것을 깰 경우에는 설령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지금 대법원 법리이다 보니까 결국 본인은 동의받고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서 과연 이 그 경찰에서 그와 같은 그 항변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최재영 목사는 이제 주거 침입이 아니라면서 김 여사의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와 장소와 관련한 연락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물이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는 뭐 증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일단 그 건조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는지 여부로도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재형 목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그 참모들이 접견 일자를 잡고 장소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오면 된다라는. 왜냐하면 또 김건희 여사는 그 당시에 일단 당선인의 배우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 있지도 않고 경호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개인이 뚫고 갔다라고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보이지가 않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카톡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선물을 뭐 준비했다, 뵈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 또 여사가 직접 또 답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자료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에 대한 이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경찰이 오늘은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 이거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청에서 경찰에 나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고소인도 아닌 고발인 조사는 했지만 피해자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더불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사하는 방법은 뭐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사 보고서로 첨부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고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소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떠한 의견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의 어떤 김건희 여사의 대응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의정 갈등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동의가 없는 휴진 의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반이 되는 겁니까? 처벌 수순으로 정부는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 단체에서 집단 휴진을 강행하게 된다면 의료법 15조로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법 15조의 내용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단 휴진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투표를 거치고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다툼의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 부분으로 문제 삼겠다. 왜냐하면 또 형사처벌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좀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료 명령도 내리고 휴진 신고 명령도 내렸는데 이걸 의사들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한 없이 진료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상의 어떤 그 1년 이하의 그 면허 정지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우리가 응급 의료 상황 속에서 응급 그 어떤 환자를 받지 않으면은 형사 처벌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파업을 예고를 했고 전국적으로 30% 이상의 어떤 그 개원이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료계들의 의견은 충분히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 이게 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행정 처분을 넘어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의협 차원에서의 그 결자 해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